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몇 번의 동영상이 제가 실험적으로 제 연구실에서 방송을 녹화했는데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음질의 방송이 나가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보다 좋은 음질을 기대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조기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 교훈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면에 보시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한 13%에 가까운 국민이 1월 2일 현재 백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조기에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레인이나 영국, 미국이 지금 1%를 넘는 숫자에서 3.5% 되는 숫자의 백신이 접종이 됐고요. 덴마크,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이 지금 백신 접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벌써 한 45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1차 접종을 받았고 현재 파이저하고 모데나 백신은 백신을 받고 3주 후에 또 2차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백신의 한 반 정도가 접종에 쓰여진 것으로 돼 있어서 조만간 이 백신의 접종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를 한 거로 돼 있는데 현재 2, 3월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영국에서만 승인이 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격 백신이 언제부터 접종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기 확보에 실패했을까 이런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서 중구난방식으로 변명들이 산발적으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략 목표 설정과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전략 목표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이 조직의 전략 목표에 따른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었냐 하는 면에서 실패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정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방역입니다. 그래서 전염을 얼마나 줄이고 우리가 플래튼드 커브라고 그러죠. 감염자를 낮춤으로써 의료시설보다 높은 입원 환자가 생겨서 의료시설 역량이 안 돼서 많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역을 통해서 전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전염을 통제하고 통제권 안으로 들고 또 전염으로부터 죽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제 경과적인 목표고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국민이 전염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경과적이고 임시적인 목표를 잘하고 있다고 거기에 막 힘이 나 있을 뿐 지금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를 잊고 있었다 또는 그거의 관리 중요성을 간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심하듯이 전혀 엉뚱한 목표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국민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방역을 긴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광화문으로부터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광화문 광장에서 몰아내고 또 아주 적시에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사실상의 금권선거를 통해서 4.15 총선을 승리하는 이 정치적 목표에 정신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 설정과 그것들을 정부 조직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조직을 전략 목표 쪽으로 다 일치시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게 첫 번째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 중심의 리더십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전략 경영에서 여러분 전략 경영의 실천서로 아주 유명한 책이 실행에 집중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 그 원 제목은 Execution, The Principle to Get Things Done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레리 보시디하고 램차란이라고 하는 저자가 2003년인가 써서 경영하고 우리 최고 경영자들이 아주 잘 보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전략 경영에서 전략은 1%고 실행이 99%다 리더들이 챙겨야 되는, 그러면서 실천과 실행에 집중하지 못한 전략들이 어떤 조직의 비극을 초래하는지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더는 일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 일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끔 챙기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실행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어카운터블을 한다 그러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실천을 잘 할 수 있게끔 리더들이 이끄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처럼 실천이 안 됐는데 그 비난이 집중되니까 내가 백신 확보 중요성을 얼마나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태 안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슬쩍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실성도 의심이 됐죠. 그런 얘기를 시작한 게 뭐 9월 달 지나서 이제 11월 달에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장수 또는 리더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아랫사람이 안 했다고 아랫사람한테 비난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졸렬함의 전형이죠. 사실은 리더는 결과가 나빠지기 전에 전략 목표가 실천을 안 하는 조직원이 있으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실행되게 하고, 그 사람이 부적절하면 사람을 바꾸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실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십의 기본 원칙을 잊고 또 실천하지 못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책임 경영과 재량권 위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어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재량권 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보통 구성원을 임파워먼트 한다고 그러죠. 즉 당신이 사장을 대신해서 최고경자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백신 확보는 지극히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개발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언제 우리한테 공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필요한 양보다 많은 선구매를 했고요. 이미 개발 생산 이전에 돈을 줘서 입도 선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 회사가 개발 과정에 FDA 승인을 못 받아서 공급을 못 한다든지 생산 물량을 확보 못해서 제때 공급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약회사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공급해달라, 이런 계약을 미국, 영국, EU,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한 겁니다. 이러한 그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최고 경영자인 수상, 대통령 등이 직접 나서서 제약회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왜 확보를 못했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무능의 전형으로 보여줬던 보사부 장관이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 백신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전염병이 많이 감염되지 않아서 접종 필요가 없었을 때 그 남은 백신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치권에서 아주 질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서 백신이 남는 경우에 처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사정은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듯이 보신주의나 관료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재량권이 있는 분들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거나 재량권을 위임해주는 책임 경영을 실천할 때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적인 사고, 공무원적인 태도로 일처리를 했고 이 불확실성이 높은 백신 경쟁, 확보 경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사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실행 불가능한 대안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K방역이 K헬스, 즉 한국 의료산업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러고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2021년에도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수백억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백신을 생산할 거로 하청 생산한 거나 지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몇몇 국내 제약업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하루아침에 쉽게 개발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백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DNA의 기술을 활용한 소위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라든지 벡터 바이러스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한 거였고 이런 기술들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제약회사들 또는 기초연구기관에서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것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많지만 백신의 생산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 업체들이 단기에 개발에 성공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실현 불가능한 대안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확보를 코박스라고 하는 이 코박스는 이 저개발 국가들을 백신 개발에 돈을 대지 않았던 나라들한테도 백신을 공급해 주자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이념 하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WHO의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여러 번 국제회의에서 평등하고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이지 그 비싼 돈에 위험한 R&D 투자를 한 나라들의 정부들이 이거를 그렇게 돈 된 사람들이 있는데 돈 된 나라가 있는데 평등하고 공평한 접근을 돈과 상관없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다른 나라의 정부들이 그렇게 지극히 문재인 정부처럼 좌파적으로 평등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가 돈은 내고 결과의 백신은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나누어 하면 그 공평하게 나누어가지고 전 세계에 동일하게 나누어주면 어떤 나라도 백신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천 불가능한 대안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행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안에 대한 집착을 하냐. 이런 것들은 최고위원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지 편향성의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향성의 동물이죠. 수십 가지의 심리적, 인지적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자가 지나치게 인지 편향성에 매몰되면 의사결정이 왜곡이 되는 거죠. 백신과 치료약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런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종족주의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경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소부재 산업을 국산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하든 우리가 하면 그게 성공인처럼 연기하는 거 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집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공정을 내세우는 그 좌파적 시각에서 보니까 백신도 코박스를 통해서 평등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 불가능한 대안에 집착을 하는 인지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최고위원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패하는 리더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서 전략 경영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조기 확보의 실패는 전형적인 리더십의 실패의 사례고 전형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정부 조직과 리더십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비판과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권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실패의 아주 전형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경영자들은 실행 중심의 전략 경영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